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CRT 브라운관을 처음에 중국에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잘 해먹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그 시장을 중국 로컬 업체한테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LCD로 갈아탄 거예요. 딱 갈아탔어요. 그렇지. 그때? 결국 2010년 중반에 역시 LCD도 잡혀요. 진짜 그게 딱 10년 만에 10년 징크스죠. 이 LG와 삼성이 선택한 게 이제 OLED예요. 또 갈아탄 거예요. 또 갈아탄 거야. 중국 역시 또 끊임없이 또 추격을 해요. 네, 요즘 한국 제조업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지난해 제조업 생산 지수가 IMF 이후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박사님, 오늘은 제조업에 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제조업 위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들리는데, 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 요인이에요. 중국의 어떤 예소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 지금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요즘 석유화업계가, 국내 석유화업계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럼 석유화업계의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그동안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한 25%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수출량을 점점 줄인단 말이죠. 중국에 가보면 요즘에 청두나 우한이나 아니면 충칭 이런 등등, 난징 특히 이런 데 가보면 그 석유화학 단지를 크게 건설하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석유화학 단지 건설에 주로 그동안에 원료를 생산했던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에서 그 석유화학업체에 관련, 석유화학업계에 관련된 그 일관 생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석유화학 분야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자체 자국 내에서 완성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홍색 공급망 이런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already supply chain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고부가치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완제품도 만들고 중간재도 다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석유화학 그 서플라이 체인에 끼어들 틈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요즘에 목격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떤 큰 위기감 이런 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엊그저께 누구나 점심을 먹다 나온 얘기인데,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를 요즘에 중국계 많이 들어온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도 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제품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중국 제품이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삼성이나 LG보다도 일부 로봇 청소기는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국 뭐냐면 제품을 쓰나요? 중국 로봇 청소기가 오히려 한국 제품보다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면 그 AI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분야가 이 중국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게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사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국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는 한국이 그동안 계속 뭔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여겨져 온 그런 산업인데, 지금 중국이 빠르게 기술 추격을 하고 있어서 또 위기감이 막 조성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디스플레이 분야가 참 재미있어요.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주 깊이 보면 아주 재밌는 분야예요. 왜냐면 이게 양국 간의 어떤 산업 경쟁, 산업 발전 경쟁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영역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 요즘에는 이제 대세는 OLED라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럴 거예요. 이 OLED인데 OLED 분야에서 우리가 줄곧 지금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거세게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거의 아주 고급 OLED 제품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거의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절반 막상막하. 영어로 하면 넥앤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고 단계인 OLED 분야에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우리의 OLED 분야 아성이 흔들리는,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제조업 위기와 아까 얘기했던 연관되는 문제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 중국 읽기 칼럼에서 또 10년 징크스라는 이런 또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좋아요. 이게 10년 징크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술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10년 정도를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추격을 해서 네.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우위를 우리가 상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짧아요? 네, 10년 정도 해먹고 이제 나온다는 경우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사례는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네. 냉장고 이게 이제 백색가전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진출한 게 한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한 게 1992년이니까 그때 이제 곧바로 들어가서 백색가전 시장을 장악을 했었죠. 거의 뭐 그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 하이얼이라든가 아니 무슨 뭐 TCL이라든가 이런 로컬 가전업체들이 백색 가전을 만들어내면서 그 시장을 점점 중국 기업들이 이제 테이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결국 네. 그 시장을 중국 기업에게 상당 부분 빼앗기고 뭐 한 2010년쯤 되면 거의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게 10년 따라잡힌 징크스예요. 거네요. 그렇죠. 백색가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발전의 과정을 보면 그 한국 산업 따라잡는 과정이었어요. 백색가전, 기계, 철강, 조선 그리고 자동차.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 기술을 차근차근 따라잡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중국에게 여전히 한중 수교 이후 지금 한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30년 지나갈 때까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10년 징크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의 시작은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도 이제 10년 징크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스플레이 분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던 게 백색가전하고 시기가 비슷해요. 1990년대 중반이에요. 네. 그때는 뭐로 들어갔냐면 그 PC 또는 그 텔레비전에 쓰이는 그 브라운관 알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배불뚝이 거요? 맞아요. 배불뚝이 브라운관. CRT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 CRT 브라운관이라고 해요. 근데 CRT 브라운관을 처음에 중국에 진출한 거예요. 그게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잘 해먹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역시 그 시장도 강력하게 이제 추격을 해왔죠.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그 시장을 중국 로컬 업체한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진짜 그게 딱 10년 만에. 10년 징크스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LG는 LCD로 갈아탄 거예요. 딱 갈아탔어요. 그렇지. 그때? LCD 디스플레이가 등장한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그 PC나 여기 이제 이전까지는 CRT 배불뚝이 모니터를 쓰다가 이제 평면 네. LCD 디스플레이를 쓰게 된 거죠. 혁신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시장을 또 중국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렇죠. 또 네, 따라오겠죠. 또 따라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중국 이제 한 중반쯤에 중국이 다시 LCD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전사에서 분사해 나갔던 그 BOE라고 하는 회사예요. 어쨌든 BOE라는 회사는 10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나라를 추격을 했고 결국 2010년 중반에 역시 LCD도 잡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0년 정도 또 추락 쫓아온 거야. LCD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그 징크스에 걸려들게 됐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LG하고 주로 삼성인데 이 LG와 삼성이 선택한 게 이제 OLED예요. 또 갈아탄 거예요. 또 갈아탄 거야. 그래서 이제 2010년 들어서 이제 OLED로 갈아타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선명하고 이런 디스플레이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특히 PC라든가 핸드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을 역시 한 10년 또 해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럼 중국 가만히 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중국 역시 또 끊임없이 또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그 중국의 OLED 분야 기술 추격이 그러면 지금 2020년대 중반이잖아요. 네. 대략 지금쯤 어디쯤 됐는가를 네.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긴 됐어요. 네,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 전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형인 맞아요. 거죠. 내가 그래서 디스플레이 30년 전쟁 이렇게
그러면 지금 스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전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최근 나온 통계 중에 하나는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OLED로 만든 거. 그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51.8%예요. 네. 근데 이 51.8%는 사실은 작년에 51.8%인데 전년도에 비교해보면 약 14.4%가 빠진 수치예요. 그게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럼 그 14.4% 포인트는 누가 가져갔느냐? 중국 업체가 다 가져간 거예요. 중국이 가져. 그래서 중국 업체의 뭐 주로 이제 BOE를 중심으로 해서 BOE 등 중국 업체의 OLED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42.8%까지 올라갔어요. 비슷한 거예요. 막상막하예요. 네. 우리가 이제 BOE의 움직임에 눈여겨봐야 돼요. 이 BOE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스촨 정두에 약 11조 원을 들여서 8.6세대 OLED 공장을 만들어요. 근데 네. 이거는 삼성에 예상되던 그 계획했던 투자액의 거의 2.5배나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2.5 막강한 배요? 돈으로 이제 중국의 특히 이제 산업 특성상 어떤 정부와 기업이 뭉쳐가지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또 인재도 빼가고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10년을 지나 보니까 중국도 OLED 분야 한 10년 또 기술을 연마하고 캐치업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보니까 이제는 한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OLED조차 이제 따라잡은 거 그런 상황인 거죠. 거의 끝에까지 따라잡았네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한국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결국은 혁신이에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10년 징크스라고 하는 중국과의 어떤 쫓고 쫓기는 아주 피말리는 긴박한 어떤 경쟁이죠. 산업전쟁.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나? 혁신이었단 말이죠. CRT에서 LCD로 또 LCD에서 OLED로 같은 상품군에서도 혁신을 거듭해서 이런 혁신의 역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그 혁신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석유화 업계나 기존에 뭐 이미 많이 잡혔던 여러 다른 분야, 뭐 백색가전이나 또는 뭐 요즘에 미래산업이라고 전기차, 로봇 청소기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위기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걸 볼 때 우리는 역시 중국이라는 그 차이나 팩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소리 없는 기술 전쟁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우리가 디스플레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적용되는 현상이에요. 중국과 한국이 벌이고 있는 그런 산업 전쟁 거의 한 30년 동안 지속됐단 말이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 가지고 있는 그 본의는 하나예요. 뒤지면 죽는다. 중국에 뒤처지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뒤처지면 죽는다. 뒤지면 죽는다.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오늘 그럼 뒤처지면 죽는다. 뒤지면 죽는다. 뒤지면 죽는다. 뒤처지면 죽는다. 뭐 그렇게 얘기는 되지만 우리는 뒤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말로 마지막 오늘 대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지면 죽는다.